2007 수능 기출 작벽가고요. 일단 이 판소리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판소리라는 공연을 소설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 내용은 크게 노래를 하는 부분, 즉 창을 하는 부분과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걸 창과 아니라고 했을 거고, 이제 창 같은 경우에는 리듬, 그러니까 리듬이 어떤 노래들을 보면은 되게 느리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제일 빠를수록 긴박함도 있었고, 좀 더 느려질수록 뭐 슬프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좀 가로가 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중몰이고, 중몰이 말 그대로 몰이, 그러니까 뭔가를 몰아나간다, 즉 중간 정도 되는 리듬이다라고 생각. 그 다음에 안일이. 그래서 가에 중몰이가 나왔다는 건 여긴 창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설, 즉 노래와 해설이 번갈아 나오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서사 장르임에도 리듬이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서사 장르이기 때문에 소설 그대로의 인물사건 배경 세팅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된다. 자, 그럼 인물사건 배경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세팅을 그대로 하고 갈게요. 그래서 가장면에서 인물 장면 세팅인데, 보시면 청한 분주 도망을 결제, 지금 도망가는 사건 나와 있네요. 그때 세만 프로로 날아도 복병인가 의심을 하고, 자 봐봐, 세만 프로로 날아도 복병인가 의심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의성 의태어인데 이런 걸 이제 지역적으로 내시는 학교 내신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복병인가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담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을 중심. 낙엽이 퍼뜩 떨어져도, 여기도 의성 의태어 추병인가. 근데 여기서는 약간 언어 유희가 쓰인 거야. 왜?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잖아. 가을 추자를 쓴 거죠. 그러면 추병 추격병인가라고 언어 유희를 쓴 거야. 근데 어쨌든 조조라는 대장군, 뭐 거의 한 국가의 왕 수준으로 올라갔던 그 사람이 이렇게나 담이 작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조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다시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리만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조가 도망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긴박함보다는요 조조의 성격이야. 왜냐면 뭐 실제로 지금 추격병이나 복병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 성격이 어때? 별일도 아닌데 의심을 하고, 별일도 아닌데 의심을 하고, 별일도 아닌데 우당탕탕 약간 이런 모습들이 조조의 성격, 되게 별거 없네,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에 비해서 얘가 좀 뭔가 좀 모자란 모습들을 보이네 라고 성격 제시를 했고, 이런 건 웃음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개그 코드 중에 좀 이렇게 모자란 행동을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개그 코드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 유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개념어들, 의성 의태어라든지,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건 이제 웃음 유발 표현인데, 여기서 언어 유희 같은 가을 추자에서 추병, 추격병, 언어 유희를 쓴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조조의 성격. 그리고 네 번째, 조조가 도망가는 장면. 이렇게 네 가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잡아줘. 두 번째, 이제 다시 설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조조, 그의 부하인 정욱이 나오죠. 움쓰움쓰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의성 의태어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리듬감을 잡기 위해서 의성 의태어를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행동적으로도 유희죠. 왜? 뭔가 모자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격도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모자라다는 성격까지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승상님, 너 그렇게 무게가 많다. 너 그렇게 몸무게도 무거운데 말 허리에 그렇게 목을 움직이면 말이 무겁지 않겠어? 라고 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놀리는 것도 결국에는 정욱이라는 부하 장수가 놀리고 있으니까 더 유의적인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조가, 야, 화살이 이렇게 들리고 칼날이 보이는데 섞어야 이미 도망가고 있고 적군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좀 겁 좀 그만 드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 좀 들여서 사면을 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야, 조용하냐? 라고 되게 대사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도 조조의 성격이 되게 겁 많고 모자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네. 왜? 매출하게 표로로 날아가니 또 깜짝 놀랐으니까. 그만큼 겁 많고 모자라다. 아이고, 그 조그만 매출에 보고 놀랄진데 장기 버스는 아주 기절했겠네요 라고 비아냥대면서 놀리고 있고, 주련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도망가는 상황에 매출에 먹으면 맛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만큼 또 겁 많고 모자라고 속 없는 것이 조조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조에 대한 성격 비판 또는 유의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봤습니다. 이제 중물이 중간 정도 되는 다시 리듬으로 돌아왔고, 쭉 상천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조조가 도망가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정욱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조의 성격 지시라는 장면이겠고, 이제 조조가 있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봤더니 묘사가 아니라 이제 또 조조의 잘못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잖아. 새가 우는데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군사가 원망하는 새가 돼가지고 조승상을 원망하는 얘기로 들려. 군사들이 도탄에 쌓여있다. 고양이별도 몇 대다. 초원조도 울고 있다. 아이고, 흉년새도 울고 있고. 계속해서 여기 나열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지만 변주도 되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리듬감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즉 내용적으로는 조조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리듬이나 형식적으로 반복 변주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꾀꼬리 얘기도 나오고 삐죽새 얘기도 나오고 수리수리루 뭐 이러면서 까마귀 쑥국 쑥국 쑥국새 등등등 이렇게 쭉 반복을 되고 아유 소리가 너희 전부 다 나를 원망해서 오는구나라고 알긴 안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적으로는 이런 리듬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조조를 원망하는 모습들. 자 라로 넘어갈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안일이가 왔어. 웃고 난리가 났어요. 해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이 중몰이 무슨 몰이가 나오면은 이렇게 반복적인 거라든지 의성 어태여 등을 통해서 리듬감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는 거고 다시 안일이로 오게 되면 좀 서사의 요소가 쓰여서 서사가 전개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정우기가 기가 막힌데 왜 웃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 그 주유, 공명이 얘네 지금 전부 다 이제 적군의 되게 장수들, 적군의 대장들이야. 얘네들이 너무 멍청하네. 왜 여기다 복병 심어놨으면 될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그 얘기 하자마자 실제로 복병이 나타났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엄몰인데 아까보다는 좀 더 긴박하잖아요. 아까보다 리듬은 좀 더 빨라진 거야. 그러면서 조자룡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복병으로 조조를 치려고 하고 날아가면서 그나마도 몇 따라오던 장졸의 머리들이 댕강댕강하면서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전쟁의 장면이니까 좀 잔혹할 수도 있잖아. 한편으로 여기 있는 이런 묘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공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유의적이고 흥미유발적인 표현들도 썼던 거야.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낙엽, 가을, 추자를 써서 추병 같은 표현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조자룡이라는 적군 장수가 나와서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이제 조조를 뵈러 왔는데 옆에 어떤 좀 따라왔던 수행병들은 일단 모가지가 된 그런 상황들 그런 얘기들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 뭐 계속해서 뭐 이리허리 이런 거는 다 묘사잖아. 뭐 곰의 팔 그만큼 팔뚝이 두껍다. 뭐 곰의 손이 얼마나 크겠어. 갑옷이 어떻다. 장창이 어떻다. 전부 다 수식어고 묘사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핵심 줄거리면서 흐름을 잡고 나면 나머지는 뭐 반복 표현 개념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 한라산 같이 쌓였네, 뭐 백두산 같이 쌓였네 이런 우리나라의 명산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1등 가는 명산이 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산처럼 시체가 쌓여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항상 제가 얘기했었죠. 인물 사건 배경 세팅하라 그랬었는데 초반에 시간적 배경은 낙엽 추병을 썼으니까 얘는 봄이라기보다는 가을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정욱이랑 조조만 나오긴 했으나 마지막 장면 보면은 둘만 나왔던 게 아닌.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에서는 적의 축벽을 벗어난 것 같았으나 여기서는 또 결국에는 쫓아왔잖아. 그럼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정답은 4번인 게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패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군 장수를 비웃고 있잖아. 그런 게 허세라고 본다면은 보였을 거고 조조의 성격 정보 제시한 부분이 역시 정답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랑곳하진 않았어. 아이 그만 좀 원망해라. 나도 안다. 원망하는 장면에서 반응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문학작품 읽었었던 그 느낌을 보시면은 어떤 문학작품도 이렇게 다 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계속해서 볼게. 42. 상황에 비해 희극적으로 그쵸. 되게 부정적 상황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순유발 표현이 있다는 거는 희극적 요소 희화적 요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고가 희극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희극은 즐거움 희자예요. 희곡 같은 경우에는 번역어야. 그러니까 희랍이라고 우리가 중동 지역을 희랍이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희랍 지역에서 왔다 그랬을 때 희자를 붙이기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여기선 웃음 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42번 문제 1번 선지 상황을 웃음 유발 표현을 썼기 때문에 희극적이다 가능하고 계속해서 2번 선지 작중 상황에 비해서 급박하다. 작중 상황이 급박하다. 정확하죠? 급박하니까 당연히 긴장감. 이때 긴장감이 시적 긴장 아니라고. 이때 긴장은 긴장 갈등의 긴장이라고. 왜? 갑자기 막 보시면 알겠지만 마에서는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긴박한 상황 볼 수 있겠고. 3번 선지 갈등 해소할 게 없어요 지금.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뭐겠어. 지금 정욱이랑 조조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뭐 얘네가 서로 비꼬고 있거나 그러니까 정욱이가 조조를 비꼬고 있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갈등이 심화됐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 사이에 갈등은 꽤 없다고 봐야 되고 반면에 이제 적군 예를 들면 조자룡도 있었고 주유 그 다음에 제갈량 요런 애들은 조조랑 지금 싸우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었고 갈등이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거나 갈등이 잔잔했다가 갈등이 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 해소된 건 없어. 왜냐면 얘네는 지금 계속 적군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3번 설계가 된 거겠죠. 자 4번 선지 나는 대화 서술자 서술 읽어보시면 확인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화니까 3문적 표현이겠고 서술자 서술인데 노래 창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노래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맞았을 겁니다. 자 43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겠습니다. 중심인물 아까 읽어보시면 아마 조조였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부정적 음모 드러났을 거고 공감유발 잠깐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공감유발 니은 철양하거나 각세소리 아하 이 화자 누구겠어요? 서술자죠. 뭐뭐 하는구나 라고 감탄문을 썼지. 감탄문을 쓴 것뿐만 아니라 철양하다라는 정서까지 들어가 있죠. 그럼 서술자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요즘 현대 국어로 보자면은 작가 개입이잖아요.
그럼 작가 개입을 해서 원래 봐봐. 작가라는 거는 객관적 존재여야 돼. 근데 객관적인 존재가 갑자기 주관적인 표현을 했다는 거는 감정 표현을 한 거잖아요. 감정 표현을 대상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봐봐. 전혀 남이 죽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면 거리를 주는 거죠. 거리를 키우는 거죠. 반면에 아이고 저 어떡해. 생판 남이더라도 내가 걱정하듯이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감정을 가까이 가져간 거잖아. 감정을 가까이 가져가게 됐으니까 당연히 공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머 저 어떡하지? 전혀 남의 일이지만 감정을 표출한다. 거리를 가까이에서 감정을 표출해서 공감 유발한다. 오케이 보였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번 선지 반어 표현이요. 이게 지금 반어가 있었나? 히히히헤헤 진짜 좋아서 웃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반어는 아니야. 진짜 좋아서 웃는 거니까. 걔네만 3번 끝이게. 자 근데 뒤쪽은 맞죠? 왜? 지금 조조의 섣부른 행동이 이거 봐라 곧 나타날 것 같네 라는 섣부른 행동을 통한 사건 암시는 맞겠지만 반어는 아니야. 진짜로 비웃고 있는 거야. 자 4번 선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아까 묘사 표현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 형산배곡이다 누군 소상강 물결이다 이런 게 전부 다 요즘으로 치면 밈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밈은 고사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표현을 가도 5번 선지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높여주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복이면 리듬감 생동감 100% 되는데 이게 반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백송골이 꽝 차듯 직유법 같은 게 쓰이고 있는 것도 좁히고 개념 발제도 느껴주는 게 좋았다. 전체적인 해석은 요로 하고 출제 포인트도 잡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개념들이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은 우리의 기본 개념 실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연습 충분히 해보시면 자 44번 문제 놓쳐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기 비추의 세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세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뽑히는데 새 모습 등등등등등등등이 그렇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1번 선지 볼게요. 자 흉년새니까 당연히 식량 문제. 삐죽새라는 거 보니까 비웃는다도 역시 가능. 꾀꼬리 국민을 짜낸다 희야한다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4번 선지 까마귀가 부모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주제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주제는 뭐예요? 조조에 대한 원망이거든. 그러면 1번 당연히 식량 문제가 조조 장군으로서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의 문제 비판할 수 있고 비웃는다 희야한다 다 비판할 수 있는데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걸 알면서도 잘못했다로 갈 수는 있겠으나 논리가 좀 멀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직접적으로 조조를 비웃었다 희화했다. 그러니까 봐봐. 가장 조조를 비판한다. 조조에 대한 100% 비판이라고 본다면은 비판이라는 어휘가 있어야 될 건. 자 비웃는다 비판에 가깝죠. 그런 조조를 웃음 대상으로 만들어서 비판할 수 있죠. 식량 문제 무능함을 비판해. 그런데 4번 선지 같이 일단은 부모를 그린다? 불쌍해 정도이지 조조 비판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오잡인 걸 찾아내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5번 선지 볼게요. 군사들의 고통. 그럼 봐. 군사들의 고통도 사실은 식량 문제와 비슷한 정도로 조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 4번으로 설계가 된 거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여러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도 있고 특히나 4번 같은 게 내용적으로 있는지도 볼게. 자 까마귀를 보니까 고리가 까옥 병에 좋다고. 즉 내용일치로 봐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래서 내용일치로 봐도 보이지만 또 그런 것도 그래. 왜? 아까도 보면 있지만 꾀꼬리 수리수리 수리수리 마술을 내려고 하니까. 근데 마술을 내려고 한 거지 이게 꾀를 내려고 한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인 부분과 내용일치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줘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첫 번째 일단 비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100% 글의 주제에 맞아. 조조를 원망하는 장면이니까.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번 선지에서는 비웃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까워. 3번 선지도 마찬가지 희화하고 있으니까 또 꾀꼬리에서 꾀를 가져오겠다. 뭐 아주 명확하게 내용일치로 보이진 않지만은 역시 내용적으로도 오답에 가까워. 1번, 5번도 마찬가지인데 식량 문제 대군을 이끄는 장수로서 역할이잖아. 5번 선지 내용일치로 봤을 때 고통치유 역시 백성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단서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기서는 효조, 뭐 부모를 그린다 요런 내용보다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되게 음험한 되게 뭔가 부정적이고 느낌이 다운된 요런 걸 보여주는 묘사의 표현들이잖아. 지금 그 음성 상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들판대로를 마다하고 심산숙고 그러니까 조조가 그만큼 좁은 길로 가고 있고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부모를 그리워하는 장면은 전혀 일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일치로 하고 시작. 근데 여기서 봐요. 얘도 내용일치로 그러면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꾀를 냈다? 마술을 부린다까지 되지만 꾀까지는 또 안 보이잖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조조 비판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4번 선지보다 3번 선지가 좀 더 비판적이야. 왜? 희화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내용일치 플러스 주제로 미루어 봤을 때 점점적 정답에서 멀어져서 가장 정답에서 멀어진 4번 정답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돌려보시고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또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5번 선지 아까 그 맥락이죠. 자 이제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처한 상황 마에서 그렇죠. 자 작품의 이전 장면에서 이미 패배했어. 그러니까 범을 만난 거죠. 하지만 범을 만났으나 도망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작품의 지금 장면은 도망 장면이니까 범을 피한 건 맞아. 그런데 다시 누가 나타났어? 조자룡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어. 그러면 다시 한번 1위가 앞을 막는다. 정답이 1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이런 옛날 이제 사자성어나 고사성어 또는 속담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했고 요즘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유추적으로 내라고 한 거고 이게 오답 시비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실제로 미노타우로스 미궁에 관련된 내용이 오답이 딱 한 번 인정이 된 적이 있어. 오답이라기보다는 복수정답이 인정이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유추라는 거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추론이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단서 몇 개만 가지고도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 출제가 되지 않으나 내신은 출제하시기도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전체 서사를 보면은 도망과 복병을 만난 거죠. 도망 피했죠. 복병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사 요소를 대응했을 때 답이 딱 들어맞는 건 1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답 1번을 설계했다. 요 느낌으로 45번 문제까지 전부 다 해설 끝났고 제가 크게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필기 필요하신 분들 천천히 한번 잡아볼게요. 좋습니다.